네, 정신없는 하루입니다. 마감 스포트 시간이고요. 그 전에 오후장 투자 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파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는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드로 시장이 현재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아마 이 대표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정책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물 관련 종목들은 오늘 파면 소식 이후 다 급락하는 추세였지만 정책 관련주들은 앞으로 이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자리 관련주 원티드랩과 오픈롤 상한가, 저출산 관련주 꿈비까지 전부 상한가를 가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현재 구간 시세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일자리 관련주 일단 원티드랩부터 윌비스, 오픈롤까지 세 가지 종목이 전부 다 상한가로 직행할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교육 관련주인 메가MD가 10%대 급등 나타냈고요. IB금융, YB넷도 현재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일지 앞으로 대선 이 레이스에 들어간다면 정책 관련주는 조금 더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시세의 연속성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이 대신증권 쪽에서 이제 탄핵 대응에 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당선되든 공통적으로 취하는 포지션이 AI와 바이오,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쪽을 밀어주는 것이고요. 이 진보 정당 같은 경우는 이 전통적으로 R&D 예산을 확대하고 조금 신사업 성장권을 많은 재정을 투여해서 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이 수혜 업종과 비수혜 업종의 양극화가 확연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수혜 업종으로는요, 신재생과 수소, 미디어, 엔터 쪽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 보수 정당은 진보 정당만큼 R&D 예산을 크게 투입하지는 않지만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기본적으로 많이 펼쳐가는 정당입니다. 원자력과 우주 그리고 금융업, AI나 자율주행 쪽에 대한 수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업종에 대해서 조금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 어느 때보다도 뉴스에 대한 민감도가 강해지는 시기가 나타날 겁니다. 다음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탄핵 소식 이후에 달러당 원화 가격이 장중 큰 폭으로 급락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점이 1,472원대였는데요. 오늘 장중 최저점이 1,43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1,437원에서 거래 진행 중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원화 강세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5천억 원대 팔자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가장 좀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추경에 대한 부분인데요. 메리츠 증권 쪽에서 추경 논의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재정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어떤 산업군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미국의 경기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 지금 미증시 큰 타격을 받았고요. 반도체와 의약품이 관세 무풍지대로 지정됐다라고 바로 어제 떠들썩하게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반도체 관세 곧 시작한다, 의약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이쪽 섹터에 대한 불안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미국의 고용 보고서 그리고 내일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함께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이슈 체크 필요한 구간, 이러한 부분들 대비해서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마감 스포트 시간에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마감 스퍼트 이어갑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볼 거고요. 물론 지금 지수 마이너스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다시 좀 반등을 시도하려는 건가 싶은 현재 구간입니다. 금요일 오늘장 사실상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양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저희 마감 스퍼트 동안에 색깔 변화가 있는지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근데 끌어주는 쪽이 2차 전지고요. 엔터 쪽이고요. 콘텐츠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 싶게 하네요.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용 컨설팅 윤혜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뭔가 바쁘네요. 오늘은 왜 이렇게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저희 첫 번째 주제 잡을 쪽은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지금 계속 빠져서 저도 쭉 보고 지금 방송 들어왔는데요. 지금 사실상 여러분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이미 알고 있었는데 곧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조금 더 흐름이 하방 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SK하이닉스 쪽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상 외국인이 좀 더 많이 물량을 빼고 있어서요.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싶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도 그냥 한 방향입니다. 매도 일변도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서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은 완전히 피해 있어야 하는 영역으로 다시 재평가를 해야 하는 건가 싶네요. 거래량도 없는 게 아니어서요. 자, SK하이닉스 지금 8%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이동근 대표님께 먼저 여쭐게요. 이게 조금 하루아침에 이래요. 오늘 시장을 사실상 그 탄핵 선고 이후에 하방 지지 정도였고 다시 문제는 트럼프네요.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어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시장이 버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관심이 다시금 관세 쪽으로 쏠려버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보시면은 굉장히 오늘 급락을 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제가 아마 이전 시간에도 그런 표현을 좀 쓴 것 같은데 엔비디아와의 연관성이 아무래도 좀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지만 간밤에 네. 엔비디아가 8% 가까이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거의 10%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영향을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받는 거죠, 지금. 그런 흐름들이 오늘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관세는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반도체 관세의 부과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생각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 그 관세를 부과하는 업종과 부과하지 아직 않고 있는 업종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뭔가 부과하지 않고 있는 업종들은 지금 대안이 없어요, 잘.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뭘 어떻게 이거를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도 크고 이거 미국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게 관세를 부과했을 때 정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의 업종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다가 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지금 그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또 이제 그 결정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이제 묶어가지고 저는 결국은 아마도 협상에 좀 돌입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제 옮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미 그런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것과 연관지어서 향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이제 그 수용을 할지 여부. 이래서 이제 반도체에서 어떤 예외 규정을 두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지금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다만 지금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관세와 연관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미국 시장이 사실 이번에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간밤에 뉴욕 증시의 급락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은 이렇게 좀 이제 어떤 수급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에 대한 악재를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그걸 좀 더 강하게 겪으면서 사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좀 바닥을 잡는 모양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뭐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모양이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뭐 여기가 바닥일 수는 있겠지만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래서 지금은 약간 관망의 그런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 알겠습니다. 지금 의견이 좀 반도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유리할 수 있다. 뭐 관세가 부과되어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사실 TSMC랑 인텔이 다시 한번 합작법인 구성 잠정 합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오늘. 반도체 쪽에서 다시 진짜 리쇼어링 정책을 불러일으키려는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파급력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오늘 좀 남기게 합니다. 이럴 때는 약간 피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는데 사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기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스탠스로 보세요? 오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시다고 보세요? 아니면 역시나 피해 있다고 보세요, 윤 대표님? 저도 오늘 이거를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 중립이라고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18만 원부터는 사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워낙 분위기 자체가 정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떨어지는 칼날일 수도 있겠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지금 잡지 않으면 우리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저점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그냥 하반기 바라보고 우리가 분할 매수 기회가 줄 때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18만 원대에 한 번 우리가 대신 한 16만 원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라고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뭐 18만 원대에 한 번, 17만 원대에 한 번, 16만 원대에 한 번 내가 이렇게 그냥 3차로 좀 비중을 나눠서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왜 이렇게 이제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할 때 SK하이닉스는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었고 그때 반대로 얘기를 했었던 게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안 가요라고 했었던 것처럼 그 여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되면 엔비디아도 그만큼 피해를 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어느덧 지금 주가가 이제 한 100달러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기술주 지금부터 하락이 시작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투심이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좀 연동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 뭐 최근에 미국 시장이 빠졌던 거에 비해서 지수 자체는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게 저도 이제 오늘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속 뭐 뉴스도 보고 시장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침에 상승을 하길래 그래 11시까지는 믿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또 반짝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따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결국 우리가 우려하던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이제 정권이 변화가 됐을 때 또 시장에 큰 폭풍이 닥칠 거니까 이걸 좀 대비하자라는 입장에서 좀 대형주 위주로 매도를 하고 그래도 긍정적인 건 우리가 지금 시장에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거의 한 60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뭔가 시장의 방향성만 잡히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충분히 많은 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자체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6월까지는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서 좀 눈치 싸움이 시작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반도체는 뭐 다시 시장이 잡히면 하반기에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형주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할하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8일에 대선일 공고할 수도 있다라는 단독 뉴스가 있긴 하네요. 한덕수 총리 선관위원장과의 통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8일 대선일 공고할 듯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장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흐름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쪽이 움직여서요. 왜 2차 전지는 진짜 장중 갑작스러운 급발진일까? 그리고 맨날 2차 전지 얘기할 때 오늘 왜 올라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쇼커버링 얘기도 있고 낙폭화돼 신저가를 매번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줄곧 들어왔던 얘기긴 한데 그 얘기가 맞아요? 네.
단적으로 얘기해서 저는 뭐 그쪽에 오늘 아침에 사실 코스닥이 플러스까지 나길래 네. 아, 이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플러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역시 지수 비중이 높은 이차전지 관련주들의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러니까 슈커버리 들어올 때가 됐죠. 우리가 이제 이전 시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네. 그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아마도 이런 플레이들이 시장에서 이제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의 타겟이 이차전지 관련주인 거죠. 마침 이제 시장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수급의 쏠림들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 공매도와 관련돼 있는 어떤 슈커버링의 쏠림들이 이쪽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또 호재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유럽 전기차 판매가 3월에 상 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2023년에 이제 한 32만 대 정도가 팔렸는데 아마 이번 3월 달에는 그것을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차전지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들은 굉장히 한정적이 될 것이다라는 뭐 그런 또 약간 희망 섞인 전망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의 상승은 이런 쇼커버링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그러니까 수급적인 논리들이 네. 작용을 하는 상승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은 아직까지는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오늘 뭐 양봉을 세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일반 투자자께서 정말 뭐 신규 매수를 들어가시기도 쉽지 않고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 자리 자체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또 언제 또 이게 또 공매도에 다시 또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결국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확실히 업황의 호전이라든가 이제 실적은 확실히 작년보다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과거에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들까지 미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반등이 나고 있지만은 지금은 좀 약간 관망의 어떤 그런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나. 물론 단기적으로 이게 저점 매수해서 뭐 단기 매매를 하겠다라는 그런 접근은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그 이상은 아직까지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계속해서 외국인 선물 빼고 있고요. 그 가운데 지금 코스닥의 지수 상승을 기여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수급 논리 딱 그 정도로 제한적인 의미를 주고 계십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인 입장일지 윤 대표님? 그렇죠. 지금 에코프로도 보면은 우리가 계속 하이닉스도 물결을 그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양봉을 나왔을 때 따라가면 또 다시 한번 또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정말 단순하게 저가 매수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들에서 좀 나름의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2차 전지가 관세 영향에 뭐 제한적이다, 뭐 실적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관세의 영향을 받는 거는 뭐 배터리 제품, 뭐 ESS에 한정된다 이런 좀 리포트들도 나와서 좀 이 시기가 맞물려서 상승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은 뭐 우리가 매일매일 핑퐁핑퐁인 것 같아요. 뭐 어느 날은 제약바이오가 올랐다가 어느 날은 뭐 로봇주가 올랐다가 어느 날은 뭐 2차 전지가 올랐다가 이런 식이라서 뭐 굳이 이걸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뭐 지금 당장의 눈앞에 실적이 회복되는 반도체마저도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여기에서 저가 매수 측면으로 가기에는 훨씬 더 좀 위험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수급적 제한적인 의미로서 중립과 부정 스탠스이니까요. 2차 전지는 일단 흐름을 한번 계속 보죠. 정말 의미 있는 시세가 나와줘야 두 분의 의견도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다음 주제 잡고 얘기 나눠볼 쪽은요. 한화솔루션입니다. 자, 태양광 모듈 판가 상승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태양광이 꿈틀거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남아 쪽에 관세를 많이 때렸는데 동남아 쪽에서 많이 이제 수출하는 게 또 태양광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미국에 공장 한화솔루션 있지 않나? 이런 희망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물려서 괜찮을까요? 근데 유동성이 좀 부족하지도 않나 싶긴 한데요. 사실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조금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꼭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제 관세를 각 나라별로 매겼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거의 어떤 상대적인 우위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때죠.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뭐 사실 우리하고 어떤 중국과의 어떤 경쟁 산업이라든가 또는 동남아와의 어떤 이런 부분들 경쟁 구도가 있는 그런 산업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세가 덜 물렸다, 덜 물었다. 그런 쪽에서 이제 접근이 좀 가능한 아마 지금까지는 다 같이 얻어맞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비교 우위가 있겠네.
이런 쪽으로의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거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아침에 리포트가 나왔죠. 이 리포트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모듈이 판가 상승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결국 지금 1분기에 북미 태양광 모듈의 평균 단가가 작년 하반기 대비 4% 오르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어쨌든 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뭐 사실은 이런 그 친환경 쪽에 조금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태양광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량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미 조정은 받았죠. 이미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부터는 뭔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실 이게 뭐 시장에서 메인으로 나서기에는 쉽지 않은 업종이긴 해요. 하지만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지금 정도의 가격이라면은 저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저는 좀 긍정적인 그런 대응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관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포지션 그리고 밸류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가격의 메리트. 여기에 있어서는 긍정의 점수를 주셨습니다. 좋네요. 그렇다면 윤혜림 대표님, 사실 태양광은 태조 이방원 때가 가장 빛이 났었던 때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솔루션이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정말 매매도 하기 어렵고 뭔가 정말 저점이고 좀 안전한 곳에 돈을 넣어놓을 때 하나솔루션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마음으로 접근을 했어도 투자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하나 그룹주들이 한참 상승했을 때 제가 그때 앵커님한테도 살짝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꿔보면 하나솔루션도 같이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트럼프는 뭐 태양광이 긍정적이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차트를 봤을 때도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다시 또 지지분하고 거래량이 터지고 지지부진한데 그런데 이번에는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우리가 하방이라고 확인했을 때 한 18,000원 정도로 확인을 하고 있어서 저도 대표님과 비슷한 의견으로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어지러우니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측면이 뭔가 주도 섹터나 주도주로 언급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기관 매수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하나솔루션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좀 주가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퍼스트 솔라도 어제 급등을 했다. 다시 태양광 쪽에 있어서 좀 키워드로 작용이 된다면 두 분 모두 의견 고려해 봤을 때 일단 현재 저가 메리트 누릴 수 있다로 긍정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사실 오늘 길게 보면 롱이다라는 의견이 증권가에서 있었습니다. 전력 쪽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리쇼어링을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산업의 가동을 미국에서 시킨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가 필요하겠다라는 논리거든요. 네. 논리만 들으면 너무 와닿아요. 근데 지금 주가 자리로 봤을 때도 괜찮은 거 맞을까요? 사실 이제 전력기기가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관세에 대한 우려였어요. 왜냐하면 네네. 트럼프 일기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이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반덤핑 관세를 얼마 맞은지 혹시 기억 안 나시죠? 60% 맞았거든요. 60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관세 없어요. 무관세예요. 예. 그러니까 HD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업은 관세에 피해 갔어요. 와. 뭐 현지 법인 공장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제일 많이 맞은 데가 일진전기가 18%였는데 일진전기 그때 37%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일기에 비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양호해요. 이 관세율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리쇼링 해야 되고 공장들 많이 지어야 되고 한데 그러면은 결국 그리고 이제 지금 국가적 사업이 결국은 전력망의 확충이고 현대화예요. 아직까지도 지금 정말 1940년대, 30년대 쓰던 그런 송전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지금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하나 송전 변압기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만들 수 있는 건 20%밖에 안 돼요. 네. 80%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입 많이 하는 데가 멕시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이제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를 세게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연관이 있고 뭔가 산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쪽은 관세를 못 매긴다는 얘기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그러네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S&L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한 이유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앞에서 주가 말씀하셨는데 주가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네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은 이제 지금쯤에서는 좀 접근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히려 낮아 있을 때 상호관세에서 제외됐다라는 얘기와 함께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은 동력이다. 좋습니다. 그러면 쭉 봐도 괜찮은 거 맞나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엄청 오래 달려왔기 때문에. 자, 어떤 평가 주세요, 윤 대표님? 저도 어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네. 뭐 효성중공 무관세다라고 해서 오늘 신세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조정이 과연 끝이 난 걸까? 차트를 봤을 때 뭐 조금 시장 더 흔들리면 더 내려갈 수 있겠네라는 이 폭이 더 보여지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저는 아직도 좀 주가가 부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바닥이 잡히고 지지가 되면서 조금 차트의 모양이 바뀌었을 때 좀 안전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오히려 다시 좀 어느 정도 생각하는 선까지 올라오고 나서 붙어보는 전략으로 활용해보자. 나쁘게 보시는 건 아니네요. 일단 한 번 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좋게 지켜보겠다라는 의미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힘에 있어서는 긍정,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씩 고려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41선 안창이었고요. 자, 이어서 이쪽이 아마 더 뜨겁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조기 대선입니다. 정책 테마주 전성기. 그쵸? 이제 인맥주가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인맥주가 부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누가 되든 정책 당연히 최우선 순위로 논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종목들이 움직이는데요. 오늘 메가 MD로 저희 주제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6월 3일 전까지 대선이 치러져야 되는 거고 아마 그렇게 된다면 5월 말쯤에 대선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그 전까지는 어쨌든 시작이 된 거잖아요. 대표님이라면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사실 이제 정치 테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굳이 그 인맥 관련주 하지 마시고 네. 차라리 정책 차라리 테마주 쪽으로 정책. 가셔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리는데 지금 어제도 그랬고 어제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사실 어제 뭐 결제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도 좀 올라왔었고 어제하고 오늘 같이 계속 올라오는 게 뭐 출산 관련주들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들 이제 역시 이제 메가 MD 같은 경우는 일자리 관련주 쪽으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메가 스터디의 자회사죠. 그리고 이제 뭐 일자리라든가 교육 관련돼서 뭐 자격증 취득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적도 작년에 일단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실적이 좀 안 좋았다가 그런 부분들. 다만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테마적인 접근. 오늘가 이제 뭐 사실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조금은 이제 이게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되게 뭐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역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아마도 지금 이제 대선이 공고가 되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등락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그런 등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뭐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좀 관망의 그런 스탠스를 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표님은 어떤 판단이세요? 충분히 트레이딩적 영역에 있어서는 꽂히라고 하면 꽂힐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기술자들의 영역이라고 그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 테마주 트레이딩 당연히 유효하겠죠. 이 부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말에 굉장히 바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의견으로 뭐 이런 야권 뭐 대선 주자들 관련주 뭐 이런 쪽은 그냥 트레이딩으로 활용을 하시고 오히려 뭐 정책주를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뀐다면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바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저출생이나 경협주 아니면 지금 뭐 여러모로 이제 중국 관련 이제 소비주들이 굉장히 지금 시세가 좋은데 정권이 바뀐다면 또 이제 친중 노선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는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은 정리할게요. 일단 특정인의 영역이지 않을까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종목까지는 빠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이고요.
오, 이동훈 대표님. 네. 역시 한 번 밀렸는데 잘 지켜줘요. 다른 엔터사들처럼 못 가지만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워낙 그죠. 선반영이 됐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렸는데 이런 거죠. 지금 가격이면 이제 악재 다 반영됐다라는 그런 오늘은 좀 그런 논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1분기 실적이 한 공백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뭐 아티스트들의 활동도 좀 뜸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어. 비용도 많이 반영됐었고. 근데 결국 이제 이걸 넘어가면 다시 실적은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가장 제가 흥미롭게 본 게 JYP 엔터에서는 트와이스가 그 상해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이거 없던 거예요. 기존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 뭐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비롯해서 뭐 이제 글로벌 투어라든가 이런 쪽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지금 아티스트 라인업이 사실 JYP의 가장 큰 단점은 그 약간 그 전연차 아티스트들이 약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런 쪽이 좀 뭐 킥플립이라든가 엠믹스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그런 쪽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1분기 넘기면 이제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쪽에서의 어떤 선반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가격도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윤 대표님, 다른 엔터주 말고 JYP 엔터주 없으신 분들은 지금 봐도 괜찮아요? 저도 JYP는 뭐 더 이상 빠질 하방이 크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른 엔터주들이 이제 너무 부담스러울 땐 JYP는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이제 중국 관련해서 뭐 이제 JYP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JYP에는 아무래도 이제 먹여 살리는 스트레이키즈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이제 중국에 진출한다면 충분히 좀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다른 엔터보다는 지금 JYP가 부담스럽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 모아봤을 때 역시 긍정으로서 현재 진입 또한 가능한 엔터 종목으로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감 스퍼트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